안녕하세요. 안류심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후기를 얻을 수 없는, 잘 구하기 힘든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상담 전공 합격 후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합격자분께서 직접 작성해 주셨고요. 제 스터디에 함께 참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류심정 PPT로 만들어서 올릴 수고를 걱정해 주셔서 이렇게 PPT까지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아, 역시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잘 PPT를 만들어서 예쁘게 해주셨으니까 저 또한 소개를 멋지게 잘 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도 잘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도 같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류심정 76기의 스터디에 참여했고 20학년도 서울대 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 전공에 지원에 합격했습니다. 네, 저도 입시를 준비하면서 막막함을 느꼈고 후기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했어요. 이 후기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준비하신 분들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내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 너무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낌없이 이렇게 나눠주는 후기니까 여러분들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사실 상담 관련 전공이 양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심리학과 산하에 있는 이제 임상 또는 상담 전공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학과 밑에 있는 상담 전공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이런 이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이 두 가지 이제 어떤 루트가 있다 보니까 본인에게 잘 맞는 색깔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선생님에게 제가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산하의 교육상담 전공을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교수님 때문에 조금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의 어떤 분위기나 추구하는 방향들을 생각했을 때 그곳이 더 적당할 것 같다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후기는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밑에 있는 교육상담 전공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심리학과 산하에 있는 상담 전공은 또 지원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학업계획서를 포함한 자기소개서 100%와 면접 100%로 이루어지고 서류를 추가로 참조합니다. 자, 1차는 필답고사, 2차는 구술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대는 전기 지원만 있고요. 시기별로 보자면 10월 초에 서류를 제출하고 10월 중순 하루 동안 필답고사 면접을 같이 진행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반 대학원은 보통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3월이 지난 무렵부터 이제 모집을 좀 시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대학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수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보다 훨씬 더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성적 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탭스 387점 이상 혹은 토플을 보시면 됩니다. 네, 토익은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자들은 탭스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입시 시즌이 오기 전에 미리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나중에는 정신이 없어요 라고 했어요. 네, 서울대는 서울대가 만들었잖아요, 탭스를. 그래서 서울대학원 지원할 때는 반드시 탭스 점수를 보시는 것 같고요. 탭스 387점이 아마 토익으로 치면은 한 750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탭스라는 시험 형태가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고 또 시험을 점수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쟁률과 학교 분위기는요. 여러분 아시죠? 서울대는 앞으로 차츰차츰 계속 연구에 중점을 두는 학교, 이제 대학원 분위기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기존에도 좀 그렇습니다. 연구를 많이 지원하는 분위기고 실무와 논문을 쓰는 걸 동시에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그런 관점에서도 제가 선생님한테 좀 추천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상담을 잘하는 교수자를 키워내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실제 그 김창대 교수님도 굉장히 슈퍼비전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상담도 뭐 많은 상담을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없는 시간을 쪼개서 상담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실무자인 동시에 교수 이런 거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해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상담은 확실히 연구만 해서 표현할 수 있는 학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 학교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런 부분 저는 높이 사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3대1 또는 4대1이라고 하셨는데요. 1년에 6명가량 뽑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건 아마 교수님의 지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많을수록 교수님들이 지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교수님의 재량이다. 그래서 내가 뭐 올해는 뭐 더 많은 학생들을 받아서 지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더 많이 뽑으시고요. 아닐 경우에는 뭐 한두 명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선생님이 서울대학교를 지원한 이유는 사실 저와의 진로 상담이 가장 많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안류심정 쌤이 상담은 도제식으로 배우는 것이기에 지도 교수님이 중요하다면서 몇몇 교수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중 한 분이 서울대에 계셔서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실제로 지망했던 교수님 연구실에 소속되게 되었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김창대 교수님 소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막 부럽다고 했고요. 네, 학교 생활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익숙함도 큰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서울대 학부를 나오셨으니까 당연히 학교가 더 익숙하겠죠. 그래서 학교 생활을 경험하면서 서울대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중요한 말 있죠. 합격자의 비율을 보면 학부가 다른 학교 학생의 비율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붙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잘 준비하셔야지 합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선생님 정말 잘 준비하셨어요. 제가 1대1 그 면접 그 피드백도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학업 계획서도 마지막으로 쓰신 것도 제가 처음에 보내주신 거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수정하고 변경하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수정하신 게 훨씬 더 잘하셨습니다. 학교를 고를 때 이제 팁도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잘 써주셨는데요. 스스로 공부하고 지도 교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학원인 만큼 일반 대학원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연구 분야와 스타일에 맞는 교수님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연구 주력 분야, 연구 분야, 그리고 프로그램, 등록금, 거리 네임밸류, 장학금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자신에게 맞는 학교와 연구실을 고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안류심정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임상심리학과를 지원할 생각이었는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서 바꾸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이 선생님 속마음에 그런 게 있었고 제가 그걸 끌어낸 거겠죠. 네, 제가 뭐 강요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진로 면담을 진행했는데 저의 결에 맞는 진로를 추천해 주셨고 저도 교육상담을 지원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절대 강요합니다. 네. 그래서 학부에서 상담 관련 과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 설정이 추상적이었던 저에게 스터디가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런 진로 컨설팅은 진행하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스터디를 하면서 수업에도 존중을 보여주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선생님의 상담과 관련된 철학을 들으면서 신뢰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 선생님하고 저하고 케미가 되게 잘 맞아서 선생님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겐 제가 뭐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평가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도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하고는 굉장히 잘 케미가 맞아서 좋은 지도 교수님인데 어떤 사람은 케미가 잘 안 맞아서 또 지도 교수님으로서 좀 적당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거나 모든 사람이 제 스터디에서 다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후기까지 제공해 주시니까 저야말로 정말 더없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지원해주신 분 소개인데요. 네, 이분은 서울대 학부에서 인문학을 전공하셨고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이런 순간에 살아있구나를 느끼면서 상담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됐고 정말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상담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집산 상담에 참여해보면서 취미로 시작하다 어느새 진로를 결정하는 시점에 내 인생에 이 공부를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목표는 즐거운 일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삶입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선생님이 상담이라는 걸 굉장히 재밌어하고 즐겁게 생각하시고 거기다 선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니까 정말 잘 맞는 길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아마 평생을 해나갈 질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상담 분야에 온 지 저도 이제 한 10년, 11년째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럼 성공을 하느냐? 솔직히 상담하다만 생각하고 상담밖에 할 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조금 더 그 기회의 폭이, 옵션의 폭이 좀 좁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분야들을 해오면서
접목시켜서 융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고 이제 사업을 했다가 오시는 분들은 상담도 굉장히 사업화하면서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마케팅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상담 센터를 본인이 운영하고 상담을 하면서 마케팅을 굉장히 잘해서 센터를 굉장히 키워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제가 한 11년을 했죠. 그래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상담을 왔어요 라고 융합시키거나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대학까지 나오신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언가는 분명히 재밌고 즐겁게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상담을 융합하거나 또는 거기서 뭔가 다른 어떤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잘 키워가고 재밌게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글을 잘 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이라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더불어서 소설을 쓰실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상담과 관련된 책을 또 내실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굉장히 저는 잘 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상담과 관련된 좋은 어떤 힐링이 되는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융합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파생시킬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피아노를 좀 치거든요. 제가 피아노를 치거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힐링시켜주는 힐링송을 좀 나중에 작곡을 하거나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워낙 또 저 책을 쓰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해서 저도 언젠간 제가 상담과 관련된 좋은 책들을 좀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굉장히 하고 싶은 게 지금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다양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많은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는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네, 이분이 이제 저희 스터디 오시기 전에 상담 관련 책들을 한번 훑어본 뒤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스터디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나오는 퀴즈가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퀴즈에 답해보면서 배웠던 내용을 점검하고 인출해보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퀴즈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제예요. 기출문제 저희 같이 풀어봤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막 이렇게 불시에 막 질문하고 전공 질문하고 그랬던 거 이런 거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던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1분 자기소개를 해보고 피드백해보는 과정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처음 하면서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죠. 면접이 다가오니 한번 해봤다는 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사실 별것도 아닌데 안 해봤다는 이유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은 입시를 오랫동안 진행해 보이신 분이라 입시 사이클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입시를 미리 한 달 동안 겪어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스터디에서 학업계획서도 처음 써보았습니다. 네, 저 학업계획서 컨설팅, 면접 시연, 그리고 같이 퀴즈도 풀어보고, 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을 다 체험해보는 거죠. 5주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순간인데, 이 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들을 배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 하면 다 되나요? 준비가 다 되나요? 라고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아니죠. 네,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선생님이 저하고 이제 스터디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 전공 같은 경우는 교육학 필기시험을 따로 보기 때문에 교육학과 관련된 과목을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곳을 지원하시는 분들과 모여서 스터디를 또 따로 하셨다라고 제가 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저하고 안류심정 스터디를 하고 끝나시는 분들은 따로 제가 이제 개별 스터디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선생님들이 좀 스터디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그게 이제 기수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굉장히 함께 으쌰으쌰 했으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끝에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 정말 으쌰으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기수가 있는 분들이
합격 소식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지지하고 지지하고 또 의지하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같이 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선생님이 여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만약에 본인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만 붙더라도 주변에 선배가 생기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서로 으쌰으쌰 했더니 다들 다 붙어서 나란히 동기가 되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됐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본인은 본인이 준비하신 입시 방식에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험자에게 도움을 받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과 달리는 것. 네, 정말 중요합니다. 저하고 스터디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정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물론 다들 공부하는 환경이 너무 다르니 참고만 해주시고요. 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사용한 교재는 현대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이건 제가 추천드리는 책이기도 하고요. 제가 스터디할 때 메인 교재로 쓰기도 하는 책입니다.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책 같이 보셨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대는 교육학 관련된 필기 시험을 보기 때문에 네, 교육과 관련된 3과목을 픽해서 필기시험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픽하신 과목이 교육평가, 교육상담, 교육심리 이렇게 3가지 과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담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같이 연관성 있게 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평가는 이 선생님이 통계를 워낙 잘하셔서 아마 선택한 것 같습니다. 능력자시네요, 정말. 합격 비법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 나서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수님, 학교 상담 선생님, 개업 상담 선생님, 석사생 등등이요. 안류심정 스터디를 신청할 때도 상담 이론을 배우는 것도 목표였지만 현업자에게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했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제 진로가 저에게 맞게 많이 수정되었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더 즐겁게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방향성을 잘 설정하는 거, 네, 너무 중요합니다. 나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향 설정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대학원을 잘못 선택하게 된다면 거의 2.5년, 그쵸?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진로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그만큼 좀 많이 이제 좀 낭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졸업을 했는데도 내가 이 분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난감하죠. 그쵸?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뭐 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향 설정에 많은 시간들을 좀 투자하고 혼자 고민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대화도 나눠보시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게 나한테 잘 맞는지 필요하다면 뭐 그냥 단시간에 걸쳐있는 뭐 일회성의 컨설팅도 좋고요. 조금 더 필요하다면 장시간의 상담도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진로의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컨설팅과 상담 2가지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를 믿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 비법, 네, 불안해하면서도 어떻게든 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공부가 안 돼서 어떤 날은 울기도 하고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회의감도 든 날도 있었어요. 자기소개서도 너무 쓰기 싫고 좋아하는 길이라도 막막함이나 두려움이 드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를 토닥이면서 무서워하면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합격 후기니 이렇게 말끔해 보이지 그날들을 들여다보면 다 엉망진창이에요. 공부를 하는 순간도 우리의 소중한 살아있는 순간이지 네, 즐거운 공부하는 거니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 선생님이 스터디 말미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무서워서 내년에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라고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자꾸 미루시는 것 같고 회피하시는 것 같고 도망가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다니 이제 선생님이 대학원에 진짜 가고 싶은가 봐요. 라고 말씀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가고 싶은가 봐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그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머리에 빵 하고 맞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네, 그 말이 기억에 남아요. 피하고 싶고 무섭다는 건 그만큼 원하는 마음도 크다는 것. 네, 여러분도 충분히 원하신다면 차근히 준비하셔서 도전해 보길 바라요. 응원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네, 스터디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불안하다, 너무 걱정된다, 무섭다, 떨어질 것 같다 등등등의 막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그럼 관두시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그만두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있거든요. 하고 싶잖아요. 그럼 하셔야죠.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뭐 야물차게 좀 느껴질 수도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원하는 마음이 크다면 무서우셔도 무서워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응원도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상담 신청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상담을 추천해 주시고 싶으시면 마인드의 심리상담 코칭센터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진학이나 진로 컨설팅이나 그리고 대학원 스터디에 관련된 문의다 그러면 안료심정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추운데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